국도화학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3.3%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44.7%가 감소했습니다. WCAI 회전율,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7 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93분기 연속 흑자 낸 국내 기업 10곳, 스루프 타임즈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10개 회사 중에서 맨 마지막에 소개된 국도화학을 분석해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회사들 중에서 또 한섬 같은데 CJ ENM 고려에는 이미 분석을 했고요. 현대모비스도 했고 유한양행도 했고 신세계 안 했고 요 안 한 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 SK텔레콤 아까 스루프 타임즈에서도 얘기했지만 오지 뭐 요즘 뭐 별로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한섬 CJ ENM은 제조업은 아니지만 유통업도 하고 있죠. S1은 이 안보 보안 계통 회사니까 요거는 뭐 삼성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꽤나 탄탄한 건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래서 국도화학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875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23.3%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더 감소했어요. 원가 회계는 재고이익이 더 줄어서 안 좋게 산출이 되지만은 스루프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결과라고 해석을 합니다. 매출 총이익이 44.4% 감소했고요. 판매 관리비를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374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59.9%, 60%가 감소했습니다. 스루풋 회계 결과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105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22.3%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 정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국도화학이 반기에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와 재고자산 명세를 비공개하는 관계로 가공 비율을 가정해서 한 결과물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루분율이 0.9% 하락했고요. 판매 관리비를 26.9% 그렇게 또 줄여서 전체적으로 운영 비용이 14.8% 감소시켰습니다만은 생산성 떨어졌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477억 원으로서 아니 스루포트 회계 영업이익은 477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03억 원이 더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가 63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에는 680억 원이 증가를 했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요것은 재고자산 평가 무용론에 대해서 구두로 얘기했던 것을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 표시할 때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표준화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공시를 안 했는데 이거를 이 역산풀이로 해낸 게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재고자산 명세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해 가지고 제가 역산으로 풀이해낸 수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가공 비율이 80 아니 가공 비율이 5.7% 증가해서 재료 비율은 내려간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 2차 추론은 하락으로 추론이 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이 모순이 있다는 것은 뭔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암시를 하게 돼요.
그러나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 검증에서 1, 2단계는 제가 1, 2단계 맞춰준 숫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는 일치를 합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311억 원이 집행이 돼서 11.1% 증가했고 직원 수는 무려 171명이 증가가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평균 임금은 7,880만 원으로 2022년보다 13%가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아마 그 저임금 신입사원들이 대거 입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요 정도 그 한 610명에서 170명 꽤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아마 공장 증설이 있지 않았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어디 합병을 했든지.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유형자산이 124억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투자도 216억이나 증가했고 요거하고 인원수하고는 관계 없는 거지만은 유형자산 공장 증설일 것 같아요. 124억을 투자해서 새로운 공장 이 판매량이 감소함에도 이미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직원들을 뽑아서 공장은 좀 돌려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있지 않았겠느냐 봅니다. 그리고 기업마다 투자부동산이 있는 데가 많은데 투자부동산을 뭔가 처분한 것 같아요. 158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런 투자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유형자산 쪽에 투자를 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4.7회전으로 약 2회전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픈율은 떨어졌어요. 약 0.1%, 아니 1% 정도. 그래서 이렇게 회전율은 상승했고 스루픈율은 하락을 했으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사가 반증하려면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비성분 쪽에서는 하락으로 추론이 됐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상승으로 추론이 됐죠. 어느 것이 맞느냐 이 모순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이 반증 추론이 해결이 되려는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재고는 허리를 비유해서 재고를 줄여서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키라고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당신이 얘기에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음에도 영업이익의 감소 원인은 뭐냐? 뭐 겉으로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매출액도 줄었고 또 운영 비용이 고정비 성격으로 그 역량이 강해서 결국은 그 고정 비용이 부담이 안 되니까 내려간 거다. 저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한 그 결과론적인 도표로서 회전율 상승하고 수루픈율 하락했으면은 분식회계인데 가정을 세우는데 반증은 회전율 아니,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슬퍼 그 손익계산서에서 했던 거하고는 아직도 그 미결이지만은 그리고 이 가격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내리면은 판매 가격 인하 압박이 있는데 13.3% 압박이 있는데 판매 가격은 제시된 게 없습니다. 요거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려고 해도 지금 현재 모르는 그런 게 되겠어요. 그래서 반증 추론은 50%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저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그때까지만 유효한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논리적인 도표로 만들어서 표현한 거고요. 이 반증은 변호사 입장에서 하는 거고, 입증은 검사 입장에서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 입장으로 국토화학을 좀 대변해 주고 싶은데, 필요하면은 수량 회전율로 하면은 재고 회전율이 수량으로 해도 상승을 했으면은 그건 분식이 아니다라서 스르프 손익계산서에서 추론한 그런 모순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손익분기점이 아니죠. 이 실적 베이스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한 1조 원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적자가 121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재고를 38%나 줄였기 때문에 원가 회계는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를 해서 계획은 747억 정도 이익인데 거꾸로 적자가 121억 날 거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10% 정도 더 매출을 한다 그러면은 한 259억 정도 이익이 더 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매출 노력을 안 하고 재고만 30% 거꾸로 증가시킨다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666억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가 분식을 유혹하는 아주 유일한 모순된 로직이 되겠습니다. 스루풋 관점에서는 한 1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어떤 단가 계약이라고 얘기한다면은 110만 원, 아까 원가 회계는 100만 원이었는데 이 110만 원을 관철해야만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거기다가 재고 회전율을 12회전 연간 하게 된다면은 매출은 약 1조 4천억 원대까지 올라가면은 영업이익은 947억 원까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작업을 그 하나의 이 4분면 그 매트릭스 표로 표현하면은 재고가 감소를 크게 했죠. 그럼 재고 회전율 상승해서 이익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회보다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이 예측 알고리즘이나 뭐 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합리성 있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재고 하락, 가격 하락, 이러한 디프레이션 상황에서 스루퍼트 회계는 디프레이션을 그래도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요것은 그냥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주가를 보면은 52,000원으로서 연초보다 9,25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53%뿐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장부 가격 수준까지는 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주를 보면은 국도 코퍼레이션이 28.23%, 닛대츠 케미칼 앤 머테리얼이라는 데가 17.71%. 이게 국내 기업인지 외국 기업인지 잘 모르겠네요. 손동준 씨라는 분이 6.48%, 외국인이 그 19.83% 가지고 있는데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이상 국도화학 상반기 실적을 94분기 연속 흑자를 낸 국내 10개 기업의 한 군데인 국도화학의 상반기 실적을 분석해서 사업 예측까지 해봤습니다만은 역시 그 하락 국면이 되는 거, 대한민국이 디프레이션, 그 대표되는 10군데에서도 아무래도 다들 그 하락 국면들에 있는 게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